어쨌든 당정청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통속이 돼 가지고 각본을 짜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추미애를 지킨다. 대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그 채무보좌관이라고 지금 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는 사람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그런 부탁을 받고 본인이 그냥 알아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채무보좌관 뭐 꼬리 자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정청탁 위반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지금 당에서도 김태년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추미애 보호에 최앞장에 섰는데, 네. 어제는 카톡으로도 뭐 휴가가 가능하다.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금 군이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행이라든가 그런 생활이 바뀐지를 몰라서 일종의 헛소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지금 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제 아들이 육군으로 복무하고 이번에 제대를 했습니다. 이게 그 톡이나 전화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제 아들이 바로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제가 겪은 걸 말씀을 드리면 진짜 놀랐습니다. 톡이 있어요. 단톡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휘관들, 그러니까 원사, 그 다음에 중대장, 대대장의 전화번호,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 부모들한테 줍니다. 즉 말한 대로 사실 전화 걸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톡방도 있어요. 그런데 민원을 처리하라고 이 전화를 준 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줬냐면, 사실 군에서 의문사라든지 혹은 네. 뭐 그런 이 부정응해서 무엇인가 어떤 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발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휴가를 받았을 때 표정이 어둡거나 또 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연락을 해달라, 상의를 하자. 아들이 무사하게 군 생활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단톡방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들들이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있거나 혹은 이럴 때 사진을, 그 훈련 받는 사진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밥을 먹는 사진을 올리고 해서 무사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안심을 시키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제가 단톡방이든 아니면 뭐 전화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단 한 번도 무슨 단톡방이라는 건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예. 단톡방이 아니라 개인톡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청탁을 위해서 전화를 사용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또 최근에 카투사로 제대한 그런 군인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야,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 있다. 어떤 맞는 말이냐면, 카투사는 한국의 공휴일만 놀지 않고 미국의 공휴일도 논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독립기념일부터 해서 당연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공휴일이 있다. 그 다음에 하루에 시간이 끝나면 외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전화를 하지 않는다. 일요일 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외출 나가서. 그런데 무조건 10시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피라고 해서 통행 금지 시간입니다. 이렇게 휴일이 많고 외출이 가능한 대신에 들어오는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단 1분 1초라도 그것이 넘어간다, 재량권이 없다. 그건 10시가 넘어간다 그러면 근무지달로 바로 연락이 온다. 미복귀자로. 그렇기 때문에 기강이 바로 그런 점에서 서피라고 해서 돌아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잡는다. 그런데 지금 서 씨 아들 이야기는 그건 딴 나라 카투사 얘기지 현재 뭐 카투사 얘기 아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들 그런 댓글 달린 거 보니까 뭐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어찌다 하니까, 이거 어디 편의점 알바만 기강도 없는 거 아니냐. 알바도 그렇게는 안 한다. 편의점 알바생들도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톡으로 나 오늘 휴가입니다라고 톡 보내면 다 바로 잘립니다. 그렇죠. 잘라버리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김태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특히 김종민 의원 등 아마 부엉이 모임 쪽, 지금은 뭐 해체됐다고 하지만 그대로 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친문 어떻게 보면 홍위병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 같은 거, 형 동생은 사이니까 그 동생이
여러 가지 좀 뭐 아프다고 하고 좀 형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부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 보좌관이 한 것 같다고 또 자기가 추측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언론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는 질의는 안 하고 뭐 연설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부엉이라고 불려졌던 그 모임에 해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뭘까? 두 글자가 떠올랐어요. 물론 저건 의혹입니다. 두 글자 뭐냐면 공생 관계이기 때문이다. 추미애와 가치관이 같거나 이념이 같지는 않습니다. 추미애는 절대로 부엉이나 친문이 아니거든요. 그냥 옛날부터 비주류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실 예측 불가능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왜 추미애를 옹호할까요? 바로 친문들의 그런 의혹, 더군다나 자기의 정권에 안위가 걸려있는 정치 자금으로 추정되는 그런 돈의 흐름에 대한 의혹. 예를 들어서 이동재 기자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내내 그들이 주장하잖아요. 유시민을 검찰이 지금 수사하려고 하지. 라는 걸 계속 묻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이 사실 자체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추정입니다. 그것을 덮어주고 앞으로도 계속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돼야 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준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혹을 덮어주는 그런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사실 의혹입니다만. 뭐 국방부도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국민권익위의 행태가 네. 너무 그 위원장이 바뀌면서 달라져 버린 것 아니냐. 네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권익위에서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이제 위원장이 됐는데 네. 지금 추 장관의 그런 문제와 아들 간의 그런 관계에서 이해 충돌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전혀 이해 충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권익위의 이 답변은 사실상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입장을 번복하고 전혀 다른 지금 해석을 내놓는 예. 거예요. 즉 조국 때 바로 1년 전입니다. 그렇죠. 조국 장관이 이 펀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안해와 관련된 어떤 수사가 들어가자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서면 답변을 해라. 이것이 이해 충돌이냐 했을 때 이해 충돌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이렇게 문의를 해요. 권익위가. 그래서 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요. 발동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당연히 안 받았다고 그러지 보고를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일인데 안 받았다고 형사 일부 그러니까 대검 형사 일부가 회신을 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니 수사 지휘권이나 또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때는요? 조국 때도 보고 안 받았어요. 조국 때도 수사지휘권 발동 안 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나 수사 지휘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 자체가 이해 충돌이죠. 그 직위에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도 그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치과의사인 것 같은데 네네네. 고시를 해갖고 변호사가 된 것 같아요. 네. 법을 아는 사람이고 네. 법이라는 게 뭐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장관이 자기 아들하고 문제와 관련돼 있고 그것을 수사하는 게 검찰인데 네. 법무장관하고 아무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게 국민들을 개 돼지도 아니고 네. 양서류 있지 않습니까? 네. 조국이 이야기한 네. 뭐 메기, 뭐 붕어, 가재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여당 편을 드는 것은 뭐 추미애 편을 들 수는 있어요. 같은 당 소속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은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러한 추론을 가지고 또 그러한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 추미애가 인사권을 행사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는 정권을 지금 떠받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간단하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지금 이해 충돌이잖아요. 네. 근데 이해 충돌을 권익위가 받아들이자마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바로
지난번 최근에 있었던 인사 자체가 부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해 관계를 통해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럼 인사가 부정당하게 되고 인사가 부정당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영이 그다음부터는 사라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고립시키라는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귀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죽어라 온갖 궤변을 다 지금 동원해서라도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군대가 정권의 군대가 됐고, 국민 권익위도 정권 권익위, 정권 친위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정권의 권익을 지금 옹호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물론 지금 이 상황도 따져야 되겠지만 차제에 집권 여당 출신의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의 권익이라는 건 사실 권익위원장이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권익위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내부 고발이거든요. 내부 고발이라는 건 이 지금 현재의 공무원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 속에서 고발을 하는 것이 이제 내부 고발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고발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현 정부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 정부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내부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정치인은 할 수가 있죠. 집권 여당의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그 정치인은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할 수 없다라는 보편적인 그런 지금 이 규정이라든지 그걸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권익위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지금 추미애가 민주당 당원 아닙니까? 그렇죠. 법무부라든가 또 행안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선거와 관련된 뭐 이런 쪽이라든가 또 법과 관련돼서 말하자면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책임자들은 당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된 사람이 와서는 안 돼요. 선관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원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관위도 상임위원이 지금 누굽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있었던 백서에 나왔죠. 그 사람이 가서 지금 상임위원을 하면서 계속 지난 총선에 부정 문제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사그라진 상태도 아니고 감사원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호수 법무부 차관하던 사람 친문 그렇게 편을 들어갖고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 지금 임명 안 해준다 해갖고 감사원장을 물러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매수해버리면은 안 되죠. 그렇죠. 정권편으로 다 심판이 넘어가 버린다면은 그게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 공직은 절대 정치인을 사실 보내면 안 되는. 그건 역대 정부에서 늘 정치부 기자셨으니까 역대 정부에서 사실은 그냥 기본 아닙니까? 어느 정도 군사 정권에서도 그렇죠. 지켜준 룰이에요. 규정이 없더라도 법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더라도 당연히 어떤 정부도 사실은 그걸 지켜왔습니다. 기본이니까요, 그게. 근데 기본마저도 무너뜨리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온갖 공직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 권익위에 또 이런 어떤 행태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직봉 현모 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문바들이 그렇게 지금 문자 테러 이런 것을 가하고 있잖아요. 유형 무형의 테러를 가하니까 너무 위협감을 느껴서 공익위한테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했는데 당신 공익신고자 아니라고 지금 그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비판이 하도 뭐 비등하니까 무슨 부패 신고자로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쓱 물러섰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말을 바꿨더라고요. 어저께는 뭐 일반론이었다. 일반론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또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 옹색하죠. 옹색하죠. 왜 군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던 사실을 제보를 했는데 그게 공익신고자가 아닙니까? 꼭 공무원들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익신고자와 관련된 법규가 왜 나왔습니까?
군 내부에 그렇게 숱하게 제보가 있었고 그것을 밝혔을 때 굉장히 많은 또 이 제약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누적이 되면서 물론 군만은 아닙니다만 저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사실 군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예. 내부 고발이 그래서 사실상 뭐 지금 공익 신고와 관련된 또 보호하고 내부 고발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 권익위가 만들어진 배경 그런 규칙과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군은 대상이 아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게 추미애 장관 본인의 문제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들 문제를. 네. 근데 추미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들 문제뿐만 아니라 그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라든가 인사협의 안 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법세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고소 고발한 게 지금 14건인가 뭐 21건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아들 문제만 하더라도 추미애한테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지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 소환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자기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감독 지휘자인 추미애를 소환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직무정지를 시키든가 뭐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소환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갖고 자기가 지휘해야 하는 검찰에 가서 소환 당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뭐 국회에서 탄핵을 뭐 해야 된다든지 물론 뭐 탄핵이 2번이나 뭐 좌절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소수이긴 하지만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지금 지탄을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의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가 휴가의 아들에. 예. 그러면 장관을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추미애를.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검찰이 그걸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검찰청으로 소환 안 하면은 찾아가든가 서면으로 하든가 뭐 그런 건데 그렇게 해갖고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직접 일문일답을 통해서 추궁에 들어가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봐요.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8개월 동안 청문회부터 지금까지 온갖 이 입장을 다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밝히지 않고 이건 아들에 대한 문제이니까 내가 이제 뭐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랬으면 또 모를까. 아예 일관되게 정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소환을 해야죠. 그러니까 부인하면 소환을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배치되잖아요. 지금 이 고발한 내용과 지금 일관되게 공개적으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 자리에 불러서 수많은 어떤 그런 질문들 끝에 이것이 왜 부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입증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공개적으로 사실 밝혀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 검찰이 미적거리면서 아들 소환하고 보좌관 소환하고 끝 해버리면 이 사건 자체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동부지검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이 많이 됐다 해서 동부지검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믿을 국민이 뭐 몇이나 될까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만은 추미애의 경우 장관실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검찰로 소환하는 것도 그렇다 한다면은 최소한의 제3의 어떤 중립적인 장소에서라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고요. 사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보좌관으로 잘라버리려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임검사 임명의 수순으로 갈 수 있다. 왜? 전 국민적으로 지금 분노가 이끌고 있고, 근데 예상대로 추미애 소환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동부지검이 만약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힘을 싣는 건 검찰총장의 특임 검사 임명으로 힘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은 결과만 보고 받겠다 하면서 형사부장한테 이름이 같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 문제를 잘 챙겨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일보랑에 이렇게 특정 보도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그런 경우까지를 가정해서 명분을 지금 축적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찌됐든 윤 총장이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 특임검사 임명했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국민 여론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합치가 될 때 아마도 지휘권을 행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가 방심했던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서 만약에 추미애가 압력을 넣었든 안 했든 아니면 단순 민원이든 간에 어떤 그 전화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추미애는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